이게 진짜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렵죠. 이전에 생활하던 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아끼면서 다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불편 없이 살다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치. 예. 그래서 근데 하면서 제일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카드 한도 줄였던 거. 아예? 카드도 네. 그래서 괜찮지. 그냥 수입 얼마고 지출 얼마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범위고 그러면 그 범위에 약간만 여유 두고 그냥 아예 카드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그냥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월별로 이렇게 좀 모았던 금액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강제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카드 한도 얼마로 줄였어? 그때 저희 한 명당 이제 50에서 그러니까 50에서 그러니까 2명이 있으니까 저희는 50에서 이제 제 거는 조금 나가는 공과금이 있어서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여유 두고 한 70 정도 줄여가지고 예, 각자 한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했어요. 거의 생활비 외에는 거의 추가적인 지출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모으는 것 자체는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투자 관련된 걸로 다 이제 모았고 그리고 나서는 친구를 만날 일이 없어지니까 없지 시간이 만날 네. 시간이 없지. 야 쓰는 비용은 저희 이제 월부에서 같이 이제 보는 분들 같이 사용하고 뭐 임장 가거나 해서 사용하는 비용 외에 아니면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 정도? 근데 친구들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서운해는 하는데 그냥 그거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는 그때 당시에 안 보더라도 나중에 뭐 연락해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색한 사이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못 보지만 그냥 나중에 볼 거니까. 네.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그냥 이제는 그 좀 우선순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맞아. 그 시간 안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가족과 시간을 네. 보내는 게 또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남편분이 먼저 시작을 해서 데리고 와서 박아놓고 이제 본인은 나갔지만 제 표현 죄송해요. 되게 포크님과 어울리는 적당한 표현이었다. 본인은 나가셨는데 그래도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시죠? 지금 이제 8살 됐어요. 그럼 그때 당시 4년 전이면은 4살 아이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되게 좀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기가 이제 28개월 때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사진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 진짜 맞아요. 아유 정말 어렸어. 너무 어렸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보면 그냥 딱 육아를 맡아서 도와주실 분은 없었거든요. 양쪽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는 상태라 그래서 평일날 이제 퇴근하면 이제 양쪽 집중에 어디가 시간이 되고 어느 분이 봐주실지 항상 항상 연락을 드려서 이제 맡길 곳을 찾고 맡기고 이제 강의 들어가고 그리고 우선 이제 시간 좀 지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저희 신랑도 좀 그러니까 근무 시간 얘는 이제 많이 육아 도와주고 이제 어머님도 도와주고 계신데 이제 엄마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것보다 아이의 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은 제가 없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임장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임장 가면 이제 새로운 데를 보니까 그래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설레게 보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 힘든 날은 오히려 또 그 낯선 곳에 나 혼자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외로워요. 네, 외롭더라고요, 진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맞아요. 그래서 특히 밤에 거기서 애기 보면 더 마음이 그래. 놀이터에서 맞아요. 이제 엄마랑 애기랑 또 노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마음 먹고 오늘 일찍 가서 좀 잠들기 전에 가야지 하고 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를 안 기다리고 자는데 이제 빈자리가 익숙한 거죠. 맞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없어서 저렇게 잘 자는구나 싶기도 해서 그런 게 좀 반복됐을 때 마음이 조금 외롭다 싶은 때는 있는데 그래도 인정하려고 하는 건 어차피 양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시간을 양적으로는 못 채워주니까 항상 너만도 얘기하시는 게 질적으로 채워주라고 하셔서 그래도 일요일에는 아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정해놓고 일요일에 이제 뭐 하고 싶은지 좀 미리 정해서 이제 거의 그거 하는 날 저희 아이가 하고 싶은 일요일은 뭐예요, 애랑? 근데 하고 싶은 거 적으라 그러면 적는 게 모기놀이라고. 모기놀이? 네. 그게 뭐예요? 저한테 모기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있는 거. 그럼 전기파리채로 하는 거 아니야? 전기파리채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맞았을 때도 연기해야 돼. 그러니까. 날아서 이렇게 쏘는 걸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쏘는 거 그리고 한 번씩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사람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 아이가 모기가 돼서 저를 쏘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기 때는 막 띵깡 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또 나가 엄청 맨날 부리지. 나가 네. 나보다 뭐 네, 밖에가 혼자서. 더 좋아 막 이런 얘기도 딸이니까 또 네. 그런 맞아요. 표현을 또 맞아요. 잘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요즘도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맞아. 전화를 해서 엄마 오늘은 언제 와? 음. 언제 와를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 아이도 이제 저희 시간이 좀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늘 막 10시 그러면 일찍 오네 하고 엄마 오늘 12시 그러면 오늘 못 보고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냥 그래서 좀 일요일에 대한 약속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속한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보고서 아이가 또 기다리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그 날짜를 못 지키면 되게 많이 서운해해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그 날은 꼭 이제 약속 지켜서 원하는 거 모기놀이 하고 원하는 거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은 이제 한 4, 5년 해왔는데 네.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들 때가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음. 있는데 돌아서 봤을 때 만약에 같은 시간을 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거야라고 하면 저는 그냥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냈던 뭐 4년, 5년 가까운 시간이 앞으로 제가 이제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면 거의 10년 넘는 시간을 거의 10년도 아닐 거예요. 훨씬 더 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회사 생활 했을 네, 때 번 맞아요. 돈 따지면 네. 하긴 8년 동안 4천만 원 모았는데 그럼 좀 배우자분 같은 경우 먼저 시작을 하시곤 했지만 네. 또 이게 워낙에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투자뿐만 아니라 월부 관련된 일도 그러면서 또 배우자라고 마냥 그걸 다 오케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물며 내가 이렇게 발을 들이게 했었어도 그런 좀 남편분과의 약간 트러블은 없으셨나요? 지지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시점은 좀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았을 그래요. 때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 얼마나 아팠죠. 그때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그치. 나는 좀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난 지금은 그냥 신랑도 그냥 하는 거 있어서는 그냥 대신에 저희 신랑이 내가 박아놓은 만큼 열심히 해라. 그냥 뭘 하든지 좀 후회 없을 만큼 하라고 얘기는 항상 옆에서 정말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해주냐 라고 하면서 필요 없는데. 근데 제가 또 네. 경험담 올리셨잖아요. 거기서 보고 만약 그 남편분의 또 이렇게 직장 내에서 약간 이동이 있으셨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할 때 지금의 자산을 이룬 게 결정한 데서 참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 원래 한 10년 넘게 밤샘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 자체가 거의 한 번 힘들지. 출근을 하면 다음 날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보통 사람의 패턴으로 일하기 쉽지가 힘들어.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루만 밤을 새도 막 일주일이가 맞아. 직장에 컨디션이 안 가는데 좋은데. 그러니까 10년 그거를 이네요. 10년 가까이 해 왔는데 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는 대신에 그러니까 급여는 그래도 딴 데 그치. 부서보다 훨씬 많은 야간 거. 수당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동을 그러니까 기회가 왔던 부서는 아예 그냥 낮에만 일하는 그냥 주간 부서였는데 대신에 이제 이전 부서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그렇겠죠. 음. 급여 네. 부분이. 네. 근데 여기가 당연히 이제 밤새는 부서보다 나은 건 사람들도 아는데 선택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치. 막상 뭐 40대 뭐 이렇게 되시는 그냥 보통 가장분들은 급여가 또 많이 줄잖아요. 네, 급여가 줄면 그거에 대해서 뭐 아이들 교육비부터 해서 다 근데 생활적으로 소비는 연결되니까 더 늘어나거든. 막 나이가 그걸 들어갈수록. 맞춰지니까. 그치. 그게 맞춰지니까. 네. 그 부서가 이제 이전 부서보다 뭐 건강적으로 훨씬 난 건 아는데도 사람들 선택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신랑도 고민하더라고 이게 본인이 받던 그런 월급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줄어들었을 때 괜찮냐라는 생각을 하고 좀 가고는 싶은데 고민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가라고 그냥 가서 이제 밤샘 그만하고 그냥 가지 말라고 하지. 어.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줘. 야, 나 아니면 내가 누가 이런 얘기 해줘. 가지 마. 그러면서 얼마인 줄 알아봐.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그냥 가서 그냥 주간 근무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만약에 이게 저희 월 수입이 이전에 벌어왔던 수입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입이면 그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줄 수 있고 신랑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한번 그래 가볼까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투자를 해왔던 그냥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 너무 사실 감사할 것 같아요. 부부끼리 같이 투자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장단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반 스쿨을 듣고 그렇지. 같은 투자 기준을 배워서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를 결정할 때 싸우진 않더라고요. 네, 결정할 때 못 보는 부분을 같이 봐주는 건 되게 그건 진짜 장점이고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그러니까 돈을 뭐 모은다 쓴다라고 했을 때도 저희는 우선 중심이 무조건 의사결정하기가 네. 좀 더 수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월하죠. 투자를 진행하거나 하는 거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다 장점은 아니에요. 저희는 임장할 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안 맞아요? 스타일이 안 맞아 우선. 오. 네, 저희 신랑 임장할 때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안 맞아보고 싶다. 나도 안 맞아보고 싶다. 나도 우리 와이프랑 안 그래서 맞아보고 싶다. 그냥 한번 투자 진행하고 하는데 결정할 때 되게 좋고 단점은 솔직히 따로는 없는데 임장할 때 각자의 스타일 있잖아요. 저희가 다. 그렇지 각자가 있지. 네, 저는 저 혼자가 보고 편해. 싶은 거 조금 보면서 생각하고 좀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원래 그래야 돼요. 네, 옆에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임장할 때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많이 같이 갔는데 나중에는 서로 따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 보고 싶은데 보고 저희 신랑 보고 싶은데 보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좀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할 때 진짜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너나임도 보고 너나임 자주 뵙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보면 두 분을 보면 정말 뭔가 다른 분들이 없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딱 그거더라고요. 그냥 강의 듣고 책 보고 임장하고 거기에 좀 더해지면 나중에 실전 투자 이제 해 나가고 두 분도 계속 하고 계신 게 그거.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 보고 강의 듣고 임장하고. 요즘 보면은 정부에서 되게 규제를 많이 하고 네. 뭐 지금 하는 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파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시기에 오히려 그냥 기초 체력 쌓는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지금 시장이 똑같진 않잖아요. 저는 아직 뭐 경험이 짧다고 하지만 너바님은 그동안 여러 시장을 봐오셨고 여러 시장 봐오신 이제 선배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규제할 때도 있고 뭐 완화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시장은 변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제 뭐 기회는 또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지금보다는 이후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좀 더 좋은 기회를 잡더라도 지금 내가 길러놨던 체력이 없으면 그 이후에 그냥 갑자기 기회를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속도 내지 않더라도 천천히 대신에 경험 쌓아 나가면서 기회의 문이 더 많이 열렸을 때 그때 더 이제 달리시라고 그냥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초반에 투자했던 것들은 네. 좀 두렵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뭐 임장을 하고 뭐 정리를 하고 선택을 했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안 오르면 계속 안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게 근데 2년 정도 지났을 때 뭐 3년 4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러니까 선택할 때 당시에 좀 제대로 골랐던 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러니까 원래 가치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2년 3년 전혀 뭐 수익적으로 안 날 것 같던 것도 지금 저는 한 4년 차 되니까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여기서 또 다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양파리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만에 첫 투자를 시작하신 건가요? 시간적으로는 한 7개월 정도 오.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첫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고. 네. 근데 그래도 개인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가능하면 뭐 6개월, 그래 늦어도 1년 안에는 또 첫 투자를 좀 경험하시는 게 앞으로 내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뭐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더 이제 지속할 때도 그게 진짜 확실히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는 그래도 좀 첫 투자를 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 그 생각을 더 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고 첫 맞아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거는 조금 욕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이니까. 왜냐면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네. 요거 하나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아 그런 마음이구나. 한번 하고 그냥 편하게 쉬려고 이제. 왜냐면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잖아요. 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시길래.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뭐 너바님도 그렇고 뭐 너나님도 수업 때 얘기 많이 하시는 게 경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수익을 진짜 이만큼 가져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면서 조금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좀 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첫 투자는 내가 그 지역 그냥 한 지역
직접 온전하게 다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배웠던 거 좀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진짜 투자 기준이라는 거 배웠으면 거기서 맞춰서 한번 물건도 찾아보고 그럼 찾은 물건 진짜 협상도 해보고 실제 이제 매수까지 하면서 그 과정 좀 배우는 그런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다 완벽해져서 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경험으로 조금 반복하면서 조금 더 그냥 완벽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갈수록 더 시간이 나은 필요할 것 투자를 같아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쌓여진다는 말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열반 스쿨을 듣고 끝나고 한 달 만에 첫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아니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너바나님이 그래도 절대 수강 중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또 저는 그 말은 듣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했지? 끝나고 다음 날 샀지? 끝나고 이제 한 달 이내로 이제 첫 투자를 정말 빨리 시작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첫 투자가 또 되게 매매 계약서 쓴 날 전세 계약서까지 동시에 쓰는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게. 천재인데 천재. 네, 그래서 제가 투자 너무 쉽다. 이렇게 하면 진짜 10개, 20개 금방 하겠다. 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투자 천재였네요. 첫 투자에.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투자하는데 거의 진짜 8개월, 1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는 첫 투자가 너무 빨랐고 그러면서 투자가 너무 쉽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8개월, 10개월을 엄청 헤맨 거예요. 결국 그게 수익률이 났으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할 텐데. 너가나 필요 없지 왜 시험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참 물론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오르더라고요. 네. 너무 빨라도 썩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 왜냐면 또 투자금을 빨리 써버려가지고 맞아. 한참을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본인 얘기는 본인 10억 경험 났대. 이거 남의 경험 나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4년 넘게 투자를 해오셨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으셨어요?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위기는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거나 아이가 다쳤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아이가 것 같아요. 다쳤어요? 그냥 그때 그거였던 것. 그때 이제 친구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이랑 놀아준다고 이제 달리기를 하셨는데 아이가 넘어진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그때 이제 놀이터에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타는 거. 타는 거. 타는 말. 그게 이제 말 기구 같은 거. 쇠로 되다 그쵸, 보니까 그쵸, 맞아요. 넘어졌는데 하필 또 거기에 이마? 네, 그러니까 눈 옆에를 좀 못 잊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항상 밤에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지금도 지금 계속 네.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또 얼굴이니까 또 흉터 남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네. 그거는 파리님 탓은 절대 아니야. 사실 잘못은 아니죠. 네. 파리님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내가 또 이 다음에 적어도 이럴 때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니까 다 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 그 심리학자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특히 워킹맘들이 아이들한테 땐 부채감이 있대요. 네, 왜냐면 내가 아이를 있죠. 떼놓고 맞아요. 이제 회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회사에 있으면 못 가잖아요. 못 가는 상황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엄마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되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부채감을 갖는 거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한테도 또 아이한테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동안에 되게 그런 정서적 교류를 잘 해주는 거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듣는데 그냥 저도 그 말 듣고 되게 공감 많이 들었어요. 엄마는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아이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또 이제 또 네. 4년 넘게 투자하시면서 성과를 또 잘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묵묵히 달려오셔서 정말 그래도 내가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 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으시죠? 그쵸. 아까 이제 저희 신랑 부서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그냥 그때 진짜 그 생각 저희 둘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 진짜 그러니까 투자하기 진짜 잘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10억 달성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자산을 그냥 갖게 될 거냐 얘기하면서 진짜 잘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